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대입니다. 이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판결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연결 고리를 봅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수사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 재판부가 그 내용대로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정치검찰과 정치재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판 운영의 원칙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A 사건, B 사건, C 사건 이 세 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A 사건의 법정형이 예컨대 10년이고 B 사건이 7년이고 C 사건이 3년이라면 이 세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논리적으로 법정형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법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이 세 사건을 한 재판부에 합쳐서 재판을 하도록 보통 하고, 그랬을 때 가장 중한 형인 A 사건의 이 10년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면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한 재판부에서 합쳐서 하면 최대가 15년까지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나눠져 있으면 그것을 한 법원에 합쳐서, 더구나 한 재판부에 합쳐서 재판을 합니다. 원래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백현동 사건을 이송받아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건을 묶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백현동 사건은 이송 취지 그대로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되돌려가가지고 그게 지난 9월에 영장 기각됐으니까 근 9개월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사건 1심 판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그 전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이송 경과하고도 배반되는 그런 기소 결정이고 명백히 재판부 쇼핑에 해당되는 그런 기소 결정입니다. 작년에 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때 본래는 원칙은 그 당시 진행 중이던 대장동 사건에 병합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은 병합 기소를 하지 않고 백현동 사건 따로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따로 별도로 기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그 당시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이던 33부에 모두 합쳐서 배당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33부가 백현동 사건도 병합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도 반대를 하고 국힘당이 하도 반대를 해서 재판부가 그것은 병합하지 못하고 별도로 재판하면서 그 당시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별도로 재판을 하는데 선고 무렵에는 합치겠다, 병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법원이 동시심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심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에서 볼 때 이 수원지방법원에 이번에 기소된 사건도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이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검찰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 정치기소를 정치적 의도로 재판을 끌어가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거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가서 똑같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피고인한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만드는 프레임에 그대로 재판마저도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저희 국정원에서는 어떤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을 즉각 2일 내지 3일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층까지 올라가는데 2,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사실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첩소 입수 즉시 보고 및 배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신문이나 언론 매체 내지는 활자화된 매체나 보고서보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11월부터 벌써 경기도의 입지는 급속히 악화됩니다. 경기도와 사업에 진척이 없다라고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남북 경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달 15일 전에 경기도 부지사 가서 만났는데 한 달 반 만에 돈 없다고 이렇게 타박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경기도와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 확보 사업을 통전부가 안부수 쌍방울과 진행하면서 경기도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통전부 안부수 쌍방울과의 주가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공작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작 종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이미 2013년 2월경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 내 위탁 가공 사업을 허가를 받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입니다. 북한의 통전부와 쌍방울의 주가 조작 합작 사건, 여기에 갈수록 경기도는 배제된 것입니다.